이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뭐 C언어나 마찬가지로 이 함수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은 함수로 끊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나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보다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들어선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함수란 특정 목적을 가진 코드들의 집합입니다. 독립적으로 호출될 수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f라는 함수 정의 예하어를 사용해서 함수명과 가로 열고 매개 변수 그리고 콜론으로 닫으면서 함수 선언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가 들어가면서 수행할 문장들이 쭉 있고 들여쓰기가 끝나게 되면 함수 선언부가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리턴 같은 문장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리턴 같은 문장을 들여쓰기 간격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것이 함수 영역을 벗어난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와 인자 또는 인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반환값에 대해서도 반환되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함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그러한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사용법. 함수는 선언부와 호출부로 이루어지는데요. 선언부가 선언이 되고 나서 호출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호출받을 경우에는 반환값을 갖는 경우에는 왼쪽에 변수명을 쓰고 함수 이름을 쓰는 형태로 호출을 하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함수 이름만 호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우선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함수의 형태 그리고 함수 선언하는 방법, 함수 호출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VS 코드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VS 코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이 VS 코드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입력창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새로운 시작은 새 파일로 시작하거나 또는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워킹 디렉토리가 그대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X 오늘은 5번째 시간이니까 5-1 해서 함수의 연습 1 이렇게 하나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저장했으니까 기존 코드는 이렇게 다 죽여주게 되면은 VS 코드의 편집창을 갖게 되죠. 자, VS 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사용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서 사용했듯이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함수 선언부를 선언한다 그랬죠. def를 사용해서 한 칸 띄고 add라는 함수명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로 열고 n1과 n2.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VS 코드 아이들하고는 달리 VS 코드에서는 편집창에서 컬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def라는 이 하늘색은 예약어라는 뜻이고 n1과 n2는 지금 변수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add가 함수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엔터 키를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안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네, 여기서 콜론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콜론을 이렇게 붙여주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요만큼 시작됐죠. 그리고 여기서 리트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리트를 안 쓰고 뭐 sum 이렇게 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sum 하고 n1과 그쵸 n2를 더한 결과를 sum에 저장하라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return 네 저는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도 리트가 리트 썸이나 리트나 이름만 바꾼 거군요.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결국은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n1, n2라는 어떤 매개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함수의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들은 두 개의 매개 변수 n1, n2가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가.
그래서 그 값이 더해져 가지고 썸에 대입되고 썸의 값을 반환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출할 때는요. 이것이 끝났으니까 함수가 함수 정의가 끝냈고 호출할 때는 m1은 새로운 변수 m1을 넣고 우리가 일단 m1은 1이라고 하고 네, 그냥 m2는 2라고 그냥 우리가 상수로 정의한다고 칩시다. 바깥에서. 그리고 어떤 이 썸 값 대신에 n스라고 새로운 변수명을 붙여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m1과 네, m2를 네, 이렇게 호출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n스에 대입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리턴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네, 뭐 m1 그쵸, n스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아래 리스트가 뜬다든가 n스 하면 여러 가지 도움말들이 지금 자동으로 붙고 있죠. 이것이 이제 VS 코드의 장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쓰면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이 전체적으로 이 코드에 오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색깔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쵸. M1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M3를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M3를 쓰게 되면 M3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거는 사용할 수 없는 오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3 자체가 선언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변수의 선언은 이렇게 대입을 초기에 시작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 M3가 바로 출발을 하면은 M3는 초기화가 안 된 값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한번 오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은 요 실행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3 is not defined 하고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이렇게 입력창에서부터 우리가 미리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류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S 코드를 오늘부터는 좀 주로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네, VS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 이걸 M2로 원래대로 M2로 바꿔주면 M2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M2도 초기화 2로 초기화되고 M1도 1로 초기화되니까 변수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실행해 보면 n스는 3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기 값을 넣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지금처럼 정수값과 정수값 1과 2를 받아서 네, 저장하는 값으로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1을 자판으로부터 입력하려면 input 네, 이렇게 해서 뭐 정수 이런 식으로 하나 입력하고 정수환을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input 네, 이렇게 고정값을 쓰지 않고 변수를 사용해서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네, 정수 그쵸 to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두 개의 값이 m1 m2로부터 받아서 네, 그것을 더한 결과를 프린트하라.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행해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실행해 보면 정수 1은 12 여기 찍혔네요. 여기 찍히면 안 되고 여기서 지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요것이 이렇게 해주고 네, 자, 여기서 12를 입력하고 정수 2에는 23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는 3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1, 2, 2, 3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인풋은 문자열을 입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M1에서는 12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과 2라는 문자열이 들어온 거고 M2에도 마찬가지로 2와 3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을 거고요. 문자열을 보내줌으로써 그래서 문자열을 더하는 것은 문자열은 이렇게 나란히 문자열을 추가하는 명령으로 이해하지 수의 연산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열이 나란히 붙은 걸로
출력될 수밖에 없고 리턴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찍어보라 그랬으니까 오류는 없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다시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 int를 사용해서 얘를 한 번 더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네, 입력된 값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정수형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int는 초록색으로도 바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컬러풀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네요. 네, 여기서 초록색 int는 내장 함수를 뜻하는 것이고, 네, 여기 add는 차용자 함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정수는요. 정수는 약간 갈색으로 된 것은 문자열인 건 알 수가 있고, 하늘색은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약간 파란색은 어떤 예약어인 걸 알 수 있고, 리턴 이렇게 보라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컬러풀하게 딱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의 코드가 훨씬 더 눈에 좀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1에는 10도 여기가 바로 여기가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클릭해 줘야 되네요. 뭐 좀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12, 네, 엔터 23 이렇게 해주면 네, 결과 35, 33이 아니었네요. 35가 정확하게 원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수형 변환까지 지금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여러 개, 개수를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리스트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이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함수의 to로 하고 뭐 리스트라고 합시다. 네. 자,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보내는 경우죠. 네. 자,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리스트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리스트 변수 a라는 걸 갖다가 써가지고 a를 예를 들면 a는 1, 2, 3, 4, 5다. 그러한 리스트 변수를 우리가 썼어요. 그러면 a는 a0에서 a4까지 리스트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a 값을 이렇게 찍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프린트 a 이렇게 찍어보면은 네, a라는 변수는 리스트 변수이고 요거를 출력해보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짜보죠. 네, add라는 함수는 일단 놔두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이렇게 보면은 네, 1, 2, 3, 4, 5 이렇게 출력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스트 변수를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뭐 sum이라고 역시 하고 add 하고 a를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전부 합하여, 그렇죠?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리스트 변수의 모든 요소들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a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add에서는 이제 a로 받는다고 칩시다. a로 이렇게 받아요. a로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리스트 변수를 받은 거죠. a가. 그래서 여기서 sum에서 a의 sum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a의 sum을 구할 수 있을까요? for문을 사용해가지고 for문을 사용해서 어떤 i를 그쵸, range 4인데요. range 5인데 a가 5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이를 알아내는 함수가 le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a의 길이를 알아내요. 그럼 가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나요? 2개가 있으면 되죠. a의 길이를 알아내요. for i. 근데 좀 뭡니까? C 언어를 생각해가지고 가로를 찾는데 그냥 ci는 for in range 이거죠. 뭐 어떻게 쓴 겁니까? 네, in range 그리고 a의 개수만큼 돌려서 자 sum은
우리가 초기는 0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초기에는 초기치가 0으로 가정을 하고 썸의 i 값을 계속 a 값을 더해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썸은 네, a 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여기에 썸의 a 값이 계속 누적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썸은 뭐랑 똑같다고요? a0 네, a1 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A5, 4까지죠. 이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누적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썸을 0으로 초기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안 되는 이유는 컬럼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갔을 거고 쳐 올려서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들여쓰기가 이제 연달아 들어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add 함수의 들여쓰기는 여기였으니까 여기에 전부 간격이 맞아야 되는 거고 포문의 들여쓰기는 여기까지 자동으로 얘가 넣어준 것이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dd라는 것이 어떤 리스트 변수인데 여기서 또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동으로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로의 개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쵸. 디피니션에서는 add의 네, 매개 변수는 가로가 한 번만 썼고 포문에서는 range에서 썼고 len에서 썼으니까 두 개로 닫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썸에 더하는 누적 알고리즘 이것은 이런 효과로 할 때는 i는 0부터 a의 개수만큼 우리는 a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아니까 5라는 게 나올 것이고 inrange 5 할 것이고 sum 0부터 5가 포함되지 않은 4까지 얘가 변화시켜 가면서 네, 썸에 누적될 것이고요. 그 값을 return sum 해가지고 네, 썸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15가 출력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5가 나왔나요? 네, 썸 값을 찍어보지는 않아서 그런 거죠. 1, 2, 3, 4를 찍지 않고 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걸 할까요? 프린트 네, 썸 네, 좀 다소 자동으로 좀 괄호를 붙여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신경만 바짝 쓰면 VS 코드의 편집창이 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15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가 보통 이제 배열을 보내는 경우에 함수의 예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a의 값을 직접 1, 2, 3 요거는 네, 바로 다시 좀 저장을 해 놓고 좀 아꼈다가 뭐랄까요? 다음에 또 사용할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는 함수의 연습 3 이렇게 해가지고 네, 리스트 매개 변수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그쵸? 매개 변수 뭐 이렇게만 합시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1, 2, 3, 4, 5 네, 점이 아니라 콤마 잘못 썼습니다. 전부 콤마로 바꿔주고 여기서도 점과 콤마가 분명하게 좀 보여서 또 이 VS 코드의 편집창이 아이들의 편집창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네요. 자꾸 저도 점과 콤마를 구분을 못해서 나오는 오류를 자꾸 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값들을 다 보낼 수 있느냐. 여기서 받을 때 여기를 스타 A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타 A를 받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A의 값이 우리가 하나하나 그 배열 변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도 가능한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실행 역시 또 1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콤마 6 이렇게 더 늘려 나가도 과연 16이나 21이 나올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 보면 네, 20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이걸 배열로 쓸 때, 여기서 그냥 마치 이렇게 콤마를 써가지고 이렇게 스타 A를 받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처럼 배열로 받느냐,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뭐, 이 파이썬의 뭐 일종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좀 더 간단하게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이것을 in A로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여기를 우리 예제처럼 in A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I 값 자체가 A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도 A 대신에 네, AI 이렇게 해줘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죽여주고, 그러면 7까지 가볼까요? 그럼 28이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A가 선언이 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는 없애버리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A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났습니다. 실행해 보면 28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아까 짠 프로그램과 두 번째 짠 프로그램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 결과는 같은 것이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매개 변수의 개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A의 값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 네, 이거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은 뭐 이것도 나중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는 튜플이다 그랬어요. 그 튜플인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것은 리스트냐 튜플이냐의 차이는 이거 A의 값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르다. 튜플로 본다 하는 것까지 나와서 여기서 프린트 한번 찍어 프린트만 넣어서 프린트 네 타입 A를 해주면 여기서 A의 타입이 뭘까? 여기서 튜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A는 튜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A를 리스트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요거를 다시 바꿔서 그 스타를 없애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똑같고 여기에 요것만 대괄호로 이렇게 쳐주면 리스트가 되겠네요. 이 차이의 차이는 저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요거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이때는 리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가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개 변수의 초기값, 자 요것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다음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이렇게 함수 정의부에 say myself라는 이름의 함수를 선언해주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name이라는 문자열, 두 번째는 old라는 문자열, 세 번째는 man이라는 어떤 바이너리 변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받아서 나의 이름은 name입니다. 나의 이름은 %d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남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별이 와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죠. 요것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는 이 x 5-3번으로 가야 할 건데 4번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 초기화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수행하고 자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 say myself 요거를 한번 그대로 짜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놓고 뭐 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쫙 지우고 시작하죠. 처음에는 definition
네, 함수명은 say, 그쵸? myself. 이렇게 해서 함수명을 붙여주고, 괄호 열고 매개 변수 리스트, 처음에는 name이라는 문자열, old라는 정수 변수, 그 다음에 man이라는 네, 뭐죠? 바이너리 단수 뭐 이렇게 사용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지금은 저거 쓰질 않고 저는 다 썼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첫 번째 네임에는 어떤 문자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인 경우에는 여기서도 콜론을 사용해서 콜론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쵸? 프린트 나의 이름은 네 %s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 자리에다가 %를 바로 붙이고 네임이 들어온 거를 네, 이렇게 넣어주면 그 자리에 이것이 이렇게 포맷형 출력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프린트 나이는 한영이 자꾸 혼합되니까 나이는 %d살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역시 이 자리에 %살 올드에 해당되는 변수가 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자리에 그 정수값이 이 사이에 들어가도록 출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별이죠. 그래서 if man이 그쵸? 들어온 값이 예를 들면 1이면 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도 역시 콜론을 찍고 네, 프린트 남자, 그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else 문에는 어떻게 하죠? 빠져나와서 else 이렇게 해주고 역시 콜론을 찍어주고 else 문에 해당되는 것만큼 프린트 여기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네, 이게 자꾸 붙는 게 저는 안 좋아요. 나중에 옵션에 저게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자입니다 넣어주고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죠. 함수 else if가 끝났고 definition도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살짝 보면은 이 들여쓰기 칸에 금이 싹 보이지 않습니까? VS 코드의 좋은 점입니다. 문번호도 자동으로 다 붙었고요. 네, 다만 자꾸 이렇게 도움말이 자꾸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저를 좀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y 네 myself하고 이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 홍길동 이렇게 넣어주고 홍길동 18세 다운표까지 가고 콤마 18세로 해주고 남자 이렇게 넣어주면 네, 2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say 또 say myself 또 myself 이렇게 넣어주고 뭐라 그럴까요? 이름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최순여 올드한 이름이지만 최순여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나이는 17세 이렇게 넣어주고 여자인 경우에는 그냥 0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해보고 다시 이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실행해 보려면 네, 여기서 얘를 클릭해 주게 되면 네, 나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쵸? 나이는 18살입니다. 남자입니다. 나왔죠. 두 번째 최순여를 호출했을 때는 나의 이름은 최순여입니다. 나이는 17살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함수가 여기서부터 함수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함수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초기값이라는 건데요. 얘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보내주지 않는 경우는 이것도 가능한데요. 여기다 맨을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을 때는 맨을 1로 하겠다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동으로 얘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맨은 1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네, 맨을 0으로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초기 값임에도 불구하고 맨이 0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하도록 한번 짜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이름은 홍길동, 남자로 나왔죠. 요거 보내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요 명령에 의해서 남자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0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1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입니다. 이렇게 후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돼서 이러한 기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기화하고 싶은 변수를 맨 뒤에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더 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거. 얘를 올를 요 사이에 놓고 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오류가 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0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놓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를 명시 안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초기화를 하는 변수는 맨 끝에 놓는다. 별로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놓을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저는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략되는 경우만 맨 뒤로 놓으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궁금하긴 한데 그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쓰는 경우는 제가 아까 한번 해봤고 결과가 나왔고요. 리스트가 반환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스트가 반환값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스트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수와 리스트 그리고 또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매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